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있습니다. 로버트 그린의 권력의 48가지 법칙 중에서도 가장 교묘하고 강력하다고 알려진 제44법칙, 바로 거울 효과입니다. 상대를 무장해제시키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아주 특별한 기술이죠. 이게 단순히 남을 흉내내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요, 상대방의 심리를 그냥 꽉 쥐고 흔들어서 결국 내가 원하는 판을 짜는 아주 정교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심리전의 무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거울 효과가 대체 뭔지, 그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요, 이걸 실제로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4가지 핵심 활용법, 그리고 이게 또 잘못 쓰면 엄청 위험하거든요. 그 위험성까지 하나하나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거울 효과. 이게 그냥 따라하기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 안에는 권력의 법칙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철학이 담겨 있어요. 뭐냐면 진짜 힘이라는 건 막 주먹 휘두르고 소리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아주 교묘하게 상대방 마음을 조종하는 것. 거기서 진짜 권력이 나온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거울만큼 이중적인 게 또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있는 그대로를 비추잖아요. 근데 동시에 이게 속임수를 위한 완벽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 행동을 내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으면 그 순간 내 진짜 속셈은 그 거울 뒤에 완벽하게 가려지는 거죠. 상대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상대를 거울처럼 비추면 상대는 갑자기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거지? 마치 자기 자신이랑 싸우는 것 같은 그런 기분에 빠지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제 풀에 지쳐서 제 페이스에 말려들게 됩니다. 나는 내 패를 하나도 안 보여줬는데 상대방 패를 이용해서 상대를 공격하는 진짜 고도의 기술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거울 효과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4가지 전략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흥미로우실 거예요. 첫 번째는 무력화 효과입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상대를 그냥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방어 전략입니다. 상대가 무슨 계획을 세워서 오든 내가 그걸 그냥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따라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상대는 어떨까요? 완전히 김이 새버리겠죠. 다음에 뭘 해야 할지 감도 못 잡게 되는 겁니다. 이게 2가지 방식으로 상대를 아주 괴롭게 만드는데요. 첫째는 전략적인 방패가 되는 거예요. 상대가 밤새 머리 싸매고 짜온 기가 막힌 전략이 내가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순간 그냥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거죠. 둘째는 이게 심리적으로 상대를 엄청나게 조롱하고 화나게 만들어요. 이렇게 대놓고 따라하는 건 나 너 무시하고 있어 라는 신호거든요. 그럼 상대는 감정적으로 막 흔들리면서 이성을 잃고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군사 전략에서는 이걸 전사의 거울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두 번째는 훨씬 공격적입니다. 바로 나르시시즘 효과. 이건 인간의 가장 깊고 근본적인 욕망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마음속 깊이 원하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심지어 사소한 취향까지. 그걸 내가 마치 내 것인 양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상대는 이 사람 완전 내 소울메이트인데? 하면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거울이라는 이 도구 하나로 상대를 밀어내는 철벽 방패를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상대를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자석으로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2가지만 봐도 이 거울 전략이 얼마나 유연하고 강력한 무기인지 감이 오시죠? 세 번째는 도덕적 효과입니다. 이건 훨씬 더 교묘하고 어떻게 보면 좀 우아한 기술이에요. 상대가 나한테 했던 기분 나쁜 행동 있죠? 그걸 내가 똑같이 하지만 아무 말 없이 그냥 되돌려주는 겁니다. 포인트는 비난하거나 따지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내 행동을 보고 내가 한 행동이 다른 사람 눈에는 저렇게 보이는구나 하고 스스로 깨닫고 반성하게 만드는 거죠. 이걸 정말 기가 막히게 쓴 사람이 러시아의 이반 4세, 이반 뇌제인데요. 당시 귀족들이 자꾸 자기를 조롱하고 무시하니까 이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대신에 뭘 했냐면요. 아예 가짜 황제를 하나 세워요. 그리고는 자기가 그 꼭두각시 황제를 섬기는 척 연기를 한 거죠. 왕권 자체를 그냥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깨달은 거죠.
아, 우리가 왕을 조롱하는 게 결국 우리 권력의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짓이었구나. 수백 명 목을 베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뼈아픈 교훈을 준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림자 효과입니다. 이건 앞에 세 가지랑은 좀 결이 달라요. 훨씬 장기적이고 아주 은밀한 정보전에 가깝습니다. 말 그대로 상대방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움직임, 말투, 사소한 버릇까지 전부 다 관찰하고 따라하면서 데이터를 쌓는 거죠. 이렇게 완벽하게 상대방을 파악하고 있으면 나중에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가 다음에 뭘 할지 100% 예측해서 완벽하게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네 가지 효과들이 권력이라는 더 큰 그림 안에서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모든 건 결국 기만, 즉 속임수의 기술과 깊이 연결되는데요. 특히 권력의 48법칙 중 마지막 법칙인 형태를 갖추지 마라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거울처럼 계속 비추고만 있으면 저라는 사람의 고유한 성격이나 행동 패턴 같은 게 보일까요? 안 보이죠. 제 형패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저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습, 자기 자신의 전략만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저라는 거울에 자기 혼자 불안감이랑 계획을 다 쏟아붓다가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 기술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나폴레옹 시절의 경찰장 조제프 푸슈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인간 카멜레온이었어요. 주인이 누구로 바뀌든 그 사람의 생각과 방식을 완벽하게 반영하는 거울처럼 행동했죠. 심지어 나폴레옹의 방식을 그대로 비춰주면서 그를 뛰어넘어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주변 권력자에 맞춰서 자기 색깔을 완벽하게 바꾸면서 그 험한 프랑스 혁명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무서운 사람이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강력한 기술이라면 당연히 그만큼의 위험, 부작용도 따르겠죠? 이제부터가 또 중요합니다. 이 거울 효과가 가진 치명적인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바로 남용입니다.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완벽하게 거울이 되려고만 하면 사람들이 결국에는 의심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 진짜 모습은 뭐지? 속이 텅 빈 사람 아닌가? 하면서요. 결국 그 거울 뒤에 있는 공허함을 들키게 되고 모든 신뢰를 잃게 되는 겁니다. 고대 아테네의 정치가였던 알키비아데스가 바로 이 비극적인 결말의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천재적으로 어딜 가든 그곳 사람들을 완벽하게 따라했어요. 아테네에서는 사치스럽게, 스파르타에서는 금욕적으로. 처음에는 다들 감탄했죠. 하지만 결국 사람들은 깨달은 거예요. 그의 완벽한 모방 뒤에는 진짜 자기 자신이 없다는 걸요. 정체성 없는 모습에 배신감을 느낀 사람들에게 결국 불신을 사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 다른 위험은 훨씬 더 까다롭고 내가 통제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에요. 바로 반영된 상황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대중의 인식이라는 거대한 거울이 멋대로 나를 과거의 어떤 나쁜 이미지에 투영시켜 버리는 경우예요. 내가 만들지도 않은 거울 속에 갇혀버리는 거죠. 작곡가 바그너가 딱 이런 경우였어요. 그는 그냥 왕의 총애를 받는 외국인 예술가였을 뿐인데 대중들이 그를 보고 과거의 왕을 타락시켜 몰락하게 만들었던 스캔들의 주인공 롤라 몬테즈를 떠올린 거예요. 바그너는 자기가 만들지도 않은 이미지에 갇혀서 엄청난 비난과 고통을 겪어야만 했죠. 정말 억울한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하면서도 위험한 양날의 검, 이 거울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권력을 제대로 휘두르는 핵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신중함, 그리고 통제. 거울은 당신의 정체성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전술이어야 해요. 당신의 진짜 의도와 전략을 숨기기 위한 연막으로, 또 다른 사람의 행동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도구로만 써야 합니다. 심지어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까지도 완벽하게 내가 통제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이 기술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쭉 들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당신의 삶에서 당신은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쪽인가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위한 거울이 되어주고 있는 쪽인가요?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거울에 비춰주고 있거나
혹은 아주 교묘하게 누군가를 비추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